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몰아서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데요. 그런데 앞서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지금도 일이 많아서 초과 근무까지 하는 노동자들이 나중에 길게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가 이미 2015년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실패라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. 계속해서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.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단순 명쾌합니다. 바쁠 때는 일주일에 69시간씩 일하는 대신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. 특히 장기 휴가를 강조했습니다. 안식월,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. 징검다리 연휴, 단체 휴가,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. 2주 연속 집중휴가제, 3주일 장기휴가 보장, 3년마다 한 달씩 안식월 제도. 이미 장기휴가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극히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돼 현실에선 그림의 떡입니다. 일할 때는 몰아서 일하겠지만 쉴 때 과연 그 몰아서 쉬는 게 지켜질까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. 일손이 모자라 있는 휴가도 못 쓰는 대다수 기업들의 장기휴가를 강제할 수 있을까?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. 연가 저축제. 못 쓰고 남은 연가를 최대 3년 동안 저축해 한 번에 몰아서 쉬는 제도입니다. 매년 11일씩 3년을 모으면 한 번에 3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33일 연속 장기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발표된 정부 자료는 없습니다. 33일씩 휴가 가신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? 없죠. 대체제가 없잖아요. 안 그래도 업무 때문에 못 갔는데 그렇게 33일씩 써버리면 이제 일이 안 돌아가는 거죠, 사실은. 일은 많고 눈치 볼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 3년 동안 저축해둔 장기휴가조차 한 번에 날려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. 네, 저축을 하죠. 근데 쓸 데가 없죠. 저축해놔도 나중에 못 쓰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. 없어지는 겁니다.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역시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서 장기휴가를 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초과근무 수당만 못 받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똑같아요. 우리 초과근무 돈 안 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연가로 쓰라 하는데 똑같은 방법이거든요. 임금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.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조차 실패한 제도를 민간기업,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약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? 직장갑질 119 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47%는 있는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.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.